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 과목으로 들어왔네요. 자, 이 과목 쪽에서는 채권의 보존 관리, 채권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일단은, 채권의 관리 방법에 관한 의무회수, 강제회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설 부분이요. 채권 관리의 의의죠. 이 채권 관리라는 용어는 법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긴 한데, 뭐, 채권의 담보 보존, 그리고 관리 회수, 제반 업무, 뭐, 이런 게 협의 채권 관리고, 그리고 뭐, 개념을 확장해서 물건 유입, 취득, 처분, 결손 처리 업무, 뭐, 대손 처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광의 채권 관리라고 하는데, 채권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사후 약방분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방적 채권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소송이라든가 강제입행이라든가 이런 거가 주 핵심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금전 거래를 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십니다.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공증 같은 거는 뭐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담보를 받아 놓을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미리미리 이제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추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나오죠? 기한의 이익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 기한은 보통은, 어떤 그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기일이라는 게 보통 정해지지 않아요?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은 채무자가 안 갚아도 되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뭐 사정이 없으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보통 있죠? 채무자가 대출 막정 만기까지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당사자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상 반대 취지가 있지 않는 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반증에 의해서 뒤집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무자한테 있다, 기한이익은. 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겠죠, 채무자 측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바로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채권자 측에서도 바로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추심 절차를. 자,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그 민법 388조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 담보 손상 감소 멸실, 한때, 뭐, 이런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권자의 기한 전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채권편에 채권자 채무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둘 수가 있고, 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의무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라는 거를 일단 그 기출질문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내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신거래에 있어서의 기한이익 상실 자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아까 일반 조항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여신거래,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라는 것이 이제, 우선 적용되겠죠. 그래서, 당연 기한이익 상실 자유하고 변제 청구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데,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중대하고 현재 악화된 때, 신용상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을 매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추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변제 청구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은, 보통 이제 세 번째 줄 정도 보면, 통지네요, 통지.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서면으로 독촉해야 되죠. 자, 여신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출제되고도 약간의 개정이 있었어요. 약관이니까 계속 개정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기존에 은행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저축은행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이 있고 또 내용으로 추가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는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5항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한이익이 다시 부활하는 것.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1항부터 4항까지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1항과 2항을 대구적으로 보시고요. 3항과 4항을 대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항은 다음 각호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다음 각호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죠. 그럴 때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제2항의 조문하고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호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통지가 도달하면 다음 각호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이익 상실해서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 거죠. 기한이익 상실이 바로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는 다른 말이니까. 그래서 1호 보면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그래서 강제집행 개시, 체납처분 착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 경우에 채권에서의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한다. 그래서 담보가 있으면 굳이 기한이익 상실을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자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가압류 뭐 이런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압류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3호 파산회생,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데, 예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만 있었어요. 앞에 그 파산회생,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들어갔고, 또 4호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만 있었어요. 그전에는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을 때 이때가 추가됐죠. 그리고 폐업, 도피 기타 사유로 지급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이것도 폐업이란 말도 또 들어갔죠. 그리고 6호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 기업주인 포괄금보증인의 제2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과점주주나 포괄금보증인에 대한 채권, 이런 거를 규율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쭉 보시고 옆에 그 기출지문을 한번 볼까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는 은행 여신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아까 소유권 양도한다고 기한이익 상실된다는 사유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